지금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정착된 토지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도시지역은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해 줍니다. 이 규정은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의 주거지역 등은 정착 면적의 3배까지만 비과세해 주는 것으로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즉 토지 면적 중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하더라도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테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위 개정 규정에 해당될 경우 22년 1월 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3배가 아닌 5배까지 비과세를 해주므로 미리 양도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착 면적이 아니고 투영 면적이라고 보는데, 이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므로 예를 들면 1층은 40평이고 2층은 50평인 경우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는 40평의 5배인 200평이 아니고 50평의 5배인 250평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판례를 예로 들면 한옥을 소유한 어떤 사람이 40평을 기준으로 초과되는 부수토지를 과세로 신고하였어요. 근데 나중에 위에 있는 이 규정을 알고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처마가 길게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마 면적까지 고려하니까 정착 면적이 50평이구나. 그래서 40평에서 늘어난 10평의 5배인 50평에 대한 토지를 더 비과세해달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한 일도 있습니다. 결론은 앞선자가 졌습니다. 국세청의 판단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마 면적까지 주택 면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투영 면적을 무작정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에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판례를 예로 든 것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비과세 판단 시 2년 보유, 2년 거주 이것뿐만 아니고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